박사님, 요즘 살이 찌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사를 할 때 밥은 드시지 않고 채소와 고기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습관이 건강에 좋은 식습관일까요? 궁금하시면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채소와 고기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탄고지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제 처음 기억은 2000년 초반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애킨슨이라는 박사가 나와가지고 저탄고지에 대한 방법을 영어로 설명하는 거를 번역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니까 정말 오래전 기억이에요. 오래된 방법인데 애킨슨 다이어트를 주장해서 저탄고지를 했더니 이 박사는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겠죠. 일단 채소와 고기만 먹는 방법을 살을 빼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면 당장에는 추천하지도 않고요. 건강엔 어떤가요? 라고 할 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은요 U자 형태를 그린다고 합니다. 총 에너지의 섭취의 한 5-60% 선을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고요. 70% 이상 먹고 있거나 40% 미만을 먹고 있을 때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안 먹어도 많이 죽고 적당히 먹으면 낮아졌다가 너무 많이 먹어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살찌는 죄인 취급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논문을 봐도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지속을 한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단기간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맛있는 것들은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맛있으니까 많이 먹고 있었다는 거죠. 못 먹게 했으니까 단기에는 빠지고 장기로 가면 나머지를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결국 다시 찌는 거죠. 몸에 좋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같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식습관이 있는데 그럼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저탄고지의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알아보셨을 거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고단백, 고지방식이는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일단 고지방식이 케톤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는 뇌전증,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없애기 때문에 당장의 총 열량은 낮아지기 쉽습니다. 선생님,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열량이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지방식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단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장기간 케토제닉 식사를 지속을 하면 케톤체라는 게 늘어납니다. 지방이 과도하게 산화가 되면서 혈중에 케톤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몸에서는 정상적인 양보다 케톤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두통, 피로감, 탈수, 어지러움, 소화장애인, 설사나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설사, 변비, 두통,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년이 아닌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골밀도 장애의 컨디션 저하로 혈압이나 당 같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일반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십시오를 길게 써놓은 건데요. 저녁을 7시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7시에 먹었어요 하면 1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늦은 저녁 피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을 꼭 알려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3끼만 드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것처럼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8시간 동안 막 드셨어요? 막 드셨대요. 간헐적 단식은요, 먹는 시간 동안 원 없이 먹으면 간헐적 폭식이 되겠죠. 반드시 그 시간 동안도 정해진 양을 맞춰서 시간 내에도 2시간씩 3시간씩은 단식을 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건강에 좋은 식습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대인들처럼 먹어야 된다. 옛날 사람들처럼.
그것도 되게 유행이에요. 고대인들처럼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경사회라고 하는 쌀을 재배해서 키우기 전에는요, 대부분 사냥하고 채집해가지고 음식을 섭취했거든요. 이 과정에서요, 사람은 단기의 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집 나갔다 꿀통을 봤어요.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몸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왔냐면, 먹을 때 많이 먹고 못 먹을 때 못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얼렁얼렁 지방으로 해가지고 몸에 저장을 시키자. 못 먹을 때 조심해야지, 아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수렵이랑 채집을 하는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굶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농경사회에 진입하고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 과잉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요새 배고파서 케이크 드시는 분 없을걸요? 다 뭐예요? 선물로 줬으니까 얼른 먹자. 저녁 먹고 나서 또 먹자. 과일이 맛있으니까 또 먹을래? 했거든요. 에너지 과잉의 시대가 오니까 막상 살아남으려고 지방을 많이 저장하는 이 몸의 진화는 방해물이 된 겁니다.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인장이에요. 코끼리 보시면 많이 먹으면 점점 커져요. 그쵸? 근데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이상 안 커져요. 그러면서 배만 나와요. 지방만 쌓게 돼 있는 거죠. 조금만 움직임이 없으면요, 몸에서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근육을 없애게 돼 있습니다. 근손실하는 것들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몸은 근육을 없애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할 때 기억하실 게 딱 한 개입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세요. 배가 안 고프면 안 드셔도 돼요. 끼니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면요, 그전 끼니를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 안 고프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을 적정히 먹어서 저녁 때가 됐을 때 배고파 느낌 나게, 자기 전에 어때야 돼요? 좀 배고픈데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새 식사량의 30% 정도 뭘로 채우시면 좋냐면 채소로 채우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채소량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찬으로든 뭐로든 식사량의 40% 정도는 채소로 채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브로콜리 꽤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아스파라거스 전부 좋으니까 돌려가면서 자주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식사는 가능하면 여러 명이서 먹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은 식사를 나누어서 먹고 이야기를 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식사는 먹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행위도 맞습니다. 가능하면 여럿이서 즐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매번 고기나 생선을 먹기 어려울 수 있을 때는 채소, 콩류를 통해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생각보다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하루에 8잔을 먹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식전에 물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되지 않아요. 입이 마르면 물을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과식하지 마십시오였습니다. 적정량 먹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